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둘기입니다. 탕탕.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노건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최고의 농구 DNA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수, 국내 농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대한민국 농구의 마이클 조단, 농구 대통령, 허재 선수의 둘째 아들 허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허재 선수의 현역 시절을 굉장히 닮았다. 농구 DNA 유전자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물려받은 선수가 이제 허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허훈이 19-20 시즌 평균 득점이 14.9득점, 그러니까 국내 선수로 2위, 어시스트는 7.2개로 전체 1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현역 시절 허재를 떠올리게 하는 탄탄한 몸,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경기 리딩 능력도 굉장히 좋아. 패싱 센스도 굉장히 좋고, 스피드가 좋아서 이제 돌파 능력도 좋고, 슛도 미드레인지 3점 가리지 않고 잘 넣는단 말이야. 슛 하나로 보면은 사실 첫째 아들 허웅이 더 뛰어나기는 해. KBL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능력들은 둘째 아들 허훈이 물려받았다 이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허훈이 보니까 키는 조금 작은데 돌파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볼 운반도 잘하고 잘 안 뺏기더라고요. 3점 슛도 생각보다 잘 넣어서 저번에 한번 기록 한번 세웠잖아요. 연속 9개 넣은 경기가 네. 있고, 그러니까 득점 20, 어시스트 20을 한 KBL의 유일한 선수. 그래서 최초죠. 최초. 아버지 허재도 못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피지컬. 허재도 현역 시절에 피지컬이 굉장히 단단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 슛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물려받은 게 허훈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얼굴도 또 잘생겨가지고 인기도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MVP는 둘째 아들 허훈이 가져갔지만, 인기상은 첫째 아들 허웅이 가져갔어. 올스타전에서 김태술 떡블락 해가지고, 그게 허웅 1호 블락이었는데, 네. 그거 한 방에 바로 올스타전 투표 1위 했잖아. 그 뒤로 어쨌든 인기를 계속 어느 정도 얻고 있다. 예전에 뭐 이상민 선수도 있고 양동근 선수도 있지만, 허웅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허웅이랑 이제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젊은 층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지. 근데 운동 능력 하나만큼은 이제 둘째 아들 허훈이 가져갔다. 근데 성격은 허재 선수 성격은 되게 불같잖아요. 막 엄청 막 그 승부욕 엄청나고 막 화 엄청 내고. 근데 아들들은 되게 그렇게 막 성격이 세 보이진 않더라고요. 유순해 보이더라고요. 허웅 선수가 그런 거고, 되게 순하고 약간 좀 내성적인 편이고, 허훈 선수는 이미 예능에도 몇 번 나왔고 검증이 좀 됐지. 굉장히 활발하고 끼도 많고 아버지랑 막 장난도 잘 치고, 사실 불같은 허재 선수였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잖아. 네. 근데 허훈 선수는 막 반말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더라고. 이게 둘째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허웅 선수는 되게 아버지를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허훈 선수는 되게 막 까불까불 이렇게 막내 아들 포지션에서 되게 막 장난도 잘 치고 그렇게 하는데, 허재 선수 현역 때처럼 그렇게 막 승질 내고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KBL 정규리그 MVP는 이것 또한 아버지 허재가 하지 못한 기록이야. 농구대잔치에서 2번 MVP를 받았고, KBL에서는 그 준우승하고도 파이널에서 네. 그 MVP 받은 적이 있지. 근데 정규리그 MVP는 없어. 허훈이 뭐 20-20도 그렇고 정규리그 MVP도 아버지가 못한 기록을 더 좋은 유전자로 이겨냈다, 해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지금 자꾸 허훈 얘기만 해가지고 이거 방송 보는 사람은 허재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허재 왜 아들이냐고. MVP 받은 적 없어요? 허웅 선수는 MVP 받은 적 없고, 올해 이제 인기상 받았고, 올스타전 인기투표 1위 했었고, 꾸준함도 좋은데 인상적인 경기를 몇 경기 보여줘야 돼. 네, 이렇게 허훈, 허웅, 허재 선수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누구? 고양 오리온의 최진수 선수와 네. 삼성의 작년 신인 김진영 선수, 둘이 이복 형제인데, 최진수 선수가 이제 성을 바꿨지. 아버지는 이제 김유택 현재 해설위원, 네. 전 기아 선수였고, 김유택 감독님의 이제 첫째 아들인 이제 최진수는 DNA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장이 컸어. 중학교 때부터 거의 그 무대를 장악할 만한 압도적인 센터였고, 한국 농구의 이제 기대주로 꾸준히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김진영 선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삼성 썬더스에 지명이 돼서 데뷔전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기를 했었지. 16득점 6리바운드, 그리고 3점 슛 3개 쐈는데 3개 다 들어가고, 최진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도 막 동생한테 야, 너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챙기는 모습도 보여줬어. 둘이 사이가
좋나봐요? 둘이 사이 굉장히 좋대. 사실 최진수 선수가 2011년도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그 고양 오리온에 들어갔었는데 코치가 김유택 코치님이었어. 근데 김유택 코치님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약간 불편한 사이라서 이제 구단에서 배려를 해줬다 뭐 이런 카더라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추일승 감독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런 코치진이 다 같이 변경이 되면서 그냥 변경이 된 거다. 사실은 뭐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뭐 둘만 알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엄청난 유전자로 최진수 선수와 김진영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최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 진학하면서 센터에서 이제 스몰 포워드로 전향을 했고 한국인 최초로 NCAA 디비전 1에 등록한 농구 선수. 동양인으로는 5번째. 이복 동생 김진영은 아버지 키를 물려받아서 굉장히 키는 큰 편인데 굉장히 말랐어. 193의 슈팅가드, 높은 신장의 슈팅가드라는 이제 차별화가 있고 작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이제 삼성에 뽑힌 선수. 네. 이제 아버지 영향으로 농구를 시작해서 유소년 이제 18세 이제 이하 국가대표에서 또 뽑혀가지고 활약을 펼쳤었지. 아마 다음 시즌에 고양 오리온과 삼성 썬더스 경기를 김유택 해설위원이 해설을 하면은 또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네, 여기까지 김유택 해설위원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알아볼 선수는 어떤 선수죠? 미국 NCAA 디비전 1에서 1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현중 선수. 들어봤어요. 대학 1부 리그죠? 대학 1부 리그고 거기서 데이비슨 와일드 캐치라는 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어. 어머니가 무려 LA 올림픽에서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 그리고 아버지 또한 하승진을 지도했던 3.139 고등학교의 감독님. 그 이현중 선수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이제 찾아봤어요. 유튜브 같은 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 그 성함이 성정아님이잖아요. 맞아. 어머니께서 열심히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이 이제 그 어머니이시고 또 LA 때 활약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영중 선수도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앞으로 이제 유망주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농구에 접했고 어려서는 이제 170의 이제 작은 신장에 거의 슛 위주의 가드 역할을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 급성장하면서 190 이상 현재는 2m가 넘는 이제 신장이 됐어. 신장이 작을 때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을 했지만 피지컬이 커지면서 오히려 수비 때는 센터, 공격 때는 가드를 보게 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만들어졌고 유소년 16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됐었지. 그래서 데이비슨 대학교 때는 이제 NCAA 애틀란틱 10 컨퍼런스 올 루키 팀에 선정이 됐었어.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잖아요. 2m 넘는데 좀 말라서 좀 약간 피지컬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리그 자체가 워낙 피지컬이 좋은 맞아. 많잖아요. 잘 얘기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맞아. 그래서 지금 NBA를 목표로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현중한테 최대 과제는 피지컬 키우는 걸. 그러니까 피지컬 키우려면은 결국엔 웨이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잘 먹고 웨이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붙여야 돼요. 비시즌 때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럴 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피지컬 좋은 선수들하고 이제 부딪히려면은 어쨌든 몸을 키워야 되는 게 급선무다. NBA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 윌리엄스 같은 애들은 키 2m인데 막 몸무게 130kg인데 프리드로에서 날아가서 점프하고 덩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유전자 자체가 그건 아예 넘사벽으로 다르지 않을까? 그 정도 이제 덤프트럭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키 2m면은 몸무게 한 90대 정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내 농구랑 NBA로 나눈 이유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NBA 편에서 또 NBA의 뛰어난 유전자들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이현중 선수 이제 앞으로의 모습 더 기대되고요. 네, 더 살찐 모습으로 더 찾아봤으면 좋겠고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선수가 또 있나요? 삼성에서 활약 중인 이동엽 선수의 아버지도 국내 농구 그 선수 출신이고 현대모비스의 박경상 선수와 현대건설 배구의 이제 황현주 선수가 5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2세들이 굉장히 DNA가 뛰어나지 않을까. 또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 20년 뒤에 다루게 되나요? 20년 뒤에. 농구 원샷!
KBL은 요 정도 얘기하고 우리 네. 또 WKBL에 굉장한 네. 또 선수 있잖아. 박지수 선수. 국보급 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나이는 어리지만 작년 시즌에 이미 정규리그 MVP 그리고 통합 우승을 하면서 파이널 안장일치 MVP까지 따낸 박지수 선수 아버지가 서장훈 선수의 목을 가격해서 서장훈 선수를 괴롭혔던 네. 박상관 전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지. 그 플레이로 유명한 게 아니라 서장훈 선수를 가격해서 유명한 건가요? 박상관 선수는 현역 시절에 삼성전자에서 수비가 굉장히 거칠고 좋기로 유명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서장훈을 전담 마크했던 박상관 선수 딸인 이제 박지수 선수가 굉장히 훌륭하게 커졌다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WKBL은 KB 국민은행에 있고 네. 이제 비시즌 동안에 WNB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어때요? 그 예전 서장훈 선수의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정통 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센터 치고 슛 센스나 뭐 돌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 네. 슛도 좋고 그리고 수비력이 또 굉장히 좋아. 네. 그래서 웬만한 외국인 센터도 다 막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 되게 부드럽던데,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뭐 피지컬뿐만 아니라 스킬도 굉장히 센스 있고 네. 좋기로 이제 유명한 거고, 다만 이제 WNBA로 가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 훨씬 더 피지컬이 좋고 훨씬 더 기술력이 있는 그 센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어리고 노련미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 자체가 많진 않아. 성적 자체만으로 보면은 아직은 미미한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양쪽 리그를 다 소화하면서 지금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미국에서도 센터를 보고 있나요? 미국에서도 센터나 이제 파워포워드 쪽 같이 그쵸. 겸업하고 있지. 그 농구 선수들 중에서 남자 여자 통 털어서 그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치. 그 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아직 계약이 돼 있고 뭐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아직. 그죠. 지금 완성형 같지만 사실 박지수 선수도 유망주거든. WNBA에서 보면은 그쵸. 많은 응원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박지수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WKBL에서 또 소개할 만한 선수가 또 있나요? WKBL에서 또 활약을 했던 신혜인 선수 있지. 신혜인 선수가 배구 선수 이제 박철우 선수랑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배구 선수 감독 출신인 신치용 감독님이고, 신치용?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인 전미애. 어때요? 활약은? 그러니까 활약이 엄청 뭐 뛰어났다기보다는 그 집안 자체가 운동 집안이다. 운동 집안이고 그 DNA를 물려받고 계속 그렇게 또 2세나 앞으로도 되게 궁금하게 되는. 신혜인이랑 박철우 커플은 와이프가 어렸을 때 그 박철우 선수랑 이제 친구여서 잘 알아. 형수님이? 그래서 신혜인이랑 박철우 선수 결혼식 때 갔었는데 내가 키가 187인데 완전 땅꼬마가 되는 느낌이었어. 그렇죠. 왜냐면은 여자 쪽에 그 선수들, 남자 쪽에 배구 선수들, 여자 쪽에 농구 선수들이 다 키가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러고 다녔어. 네. 신혜인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뭐 더 언급할 선수가 있나요? 사실 뭐 운동 집안이나 DNA,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수들이나 더 우리가 모르게 이제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잘 알려진 선수들 혹은 몰랐던 이제 뒷얘기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다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농구 편은 여기까지 하고 이 편에서 우리 NBA 편에서 또 어떠한 강력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수들이 있는지 또 같이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NBA가 좀 더 기대가 되네요. NBA는 벌써 이제 생각나는 선수들이 꽤 있지. 그렇죠. 조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지금 사업하고 있대. 신발 사업해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신발 장수. 너무 잘했었어. 근데 조던이랑 비교를 하니까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수들이, 그런 아들들이 그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혹은 센스적인 부분들을 물려받지만 그런 부담감도 함께 물려받거든. 그럼요. 그래서 사실 허운 선수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랬었어. 옛날 맞아요. 인터뷰 때. 뭐 농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축구는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차붐을 넘어서야 되는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야구에는 뭐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정범을 넘느냐. 근데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이겨낸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런 훌륭한 선수들은 제2의 누구라는 그 부담감까지도 이겨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국내 농구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NBA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편에서 조만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구원 샷!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